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어제 경북 영덕에서 높이 80m짜리 풍력 발전기가 붕괴돼 도로를 덮쳤습니다. 일단 회사 측은 풍력 발전기 날개 한 개가 부서지는 바람에 발전기가 무너진 걸로 보고 있는데 8개월 전 점검에선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정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성화 기자입니다. 우뚝 선 풍력 발전기의 타워가 살짝 뒤로 기우는 듯 하더니 중간 부분이 뚝 부러집니다. 그리고 부러지자마자 멀리 블레이드 파편이 날아가고 풍력 발전기 상부와 블레이드가 온통 부서져 무너져 내립니다. 사고 현장엔 이렇게 산산조각 난 발전기 날개들이 나뒹굴고 있는데요. 이 날개들이 부서지면서 사고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서진 풍력 발전기의 운영사와 영덕군은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토대로 붕괴 5초 전 날개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 부서졌고 곧 발전기 상부가 균형을 잃어 구조물 자체가 꺾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탄소 섬유로 되어 있는 블레이드 찢어짐에 의하여 상부가 균형을 상실하였고 추가 찢어진 블레이드가 타워를 가격하여 붕괴된 상황으로. 실제로 영상에는 구조물이 꺾이기 시작하고 날개가 떨어져 나가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미리 부서졌다는 날개 파편도 영상만으로 판단한 거라 날개의 잔상인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구조물 결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 전문가는 발전기가 풍압을 제대로 분산하지 못한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당시 영덕읍에 불던 바람의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12.4m로 가동 중지 기준인 초속 14m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빨리 돌고 그다음에 풍압도 많이 받고 이렇게 되면 부담이 가중이 되면서 거기서 그 파괴가 블레이드 쪽에서도 파괴가 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지난 2005년 가동을 시작한 영덕 풍력발전단지의 발전기는 대부분 설계 수명인 20년을 넘긴 상황인데 불과 8개월 전 점검에선 아무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이게 한 2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2의 극이 또 벌어진다면 저희들이 진단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영덕군은 사고가 난 풍력발전단지의 발전기 가동을 모두 중단하고 정부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성화입니다. 포항시와 한국나노산업융합협회가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그래핀을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로 격상시키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핀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 첨단 산업에 파급 효과가 큰 신소재로 국가 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되면 투자 지원과 금융세제 지원 등 다양한 특례가 적용됩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그래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그래핀 스퀘어는 지난해 11월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공장을 준공해 그래핀 산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 법안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서 동시에 발의됐습니다. 광주 전남, 대전 충남 통합 법안과 함께 이번 주 후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을 홍석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과 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개의 특별법 모두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외교, 국방, 사법 분야를 제외한 국가 사무를 포괄적으로 가져오고 특히 지방청이 있는 환경, 중소기업, 노동 분야는 우선 이양하도록 했습니다. 또 중앙부처 장관들만 갖고 있던 주요 개발 인허가 권한을 특별시장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국무총리가 직접 특별시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절차를 책임지도록 명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주요 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국세 교부에 관한 특례입니다. 특히 국세 중에 대구 경북에서 거치는 양도소득세 전액과 법인세 10%, 부가세의 0.5%를 특별시로 이양하도록 했는데 정부가 4년간 약속한 예산 지원이 끝나더라도 재정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입니다. 대전 충남은 법인세 이양 비율을 50%까지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해 국세 이양 등
조세 분야 규제 특구 지정과 균형 발전 등을 위한 입법에 집중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배정 시 타 지역보다 2배 이상을 우대하며 배정하도록 하고 그 밖에 통합에 따른 교부금 감액을 금지하고 공무원 근무지를 보장하는 등 통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갔습니다. 부시장은 현재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납니다. 두 법안 모두 북부권 달래기 차원의 대책이 포함됐습니다. 구작은 의원 법안에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비해 도청 신도시를 행정복합도시로 육성하는 내용이 담겼고, 임미애 의원 법안은 현재 경북 지역에 국립의대 부속병원을 설치하도록 했는데 안동의 국립경북대 의대 신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가지고 있는 북부권 주민들의 위기감이 해소가 되느냐? 북부권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충분히 담아내고 법으로 그 불안감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법에 담아내는 것이 우선된다면 현재 행정통합특별법은 대구 경북, 대전 충남, 광주 전남 3개 권역에서 여야가 각각 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내용과 법안 구조가 대동소이한 만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큰 틀의 공통법안을 도출하는 데 여야가 합의할 경우 빠르면 2월 안에 본회의 상정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민주노총 경북과 대구 지역본부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안이 노동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민주노총은 법안에 담긴 특례구역인 글로벌 미래특구 지정 시 최저임금법 적용을 제외하고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 일 8시간 근로시간 제한도 완화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노동자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반헌법, 반노동적 법안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북도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노인 빈곤 문제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경북의 노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일자리 확충과 돌봄 체계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작년 기준 대구 경북의 노인 인구 중 국민 기초생활보장 일반 수급자 비율은 11.3%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구는 12.8%를 기록해 전국 평균인 10.7%를 2%포인트 이상 웃돌았습니다. 노인 빈곤이 심화하는 건 전국적으로 같지만 대구는 속도가 좀 더 빠릅니다. 최근 5년간 대구 경북의 노인 수급자 비율은 3%포인트 상승하며 전국 평균 상승폭을 앞질렀습니다. 소득 수준도 열악합니다. 2023년 조사 결과 대구와 경북 노인 가구의 연간 총소득은 각각 3,108만 원과 3,013만 원으로 전국 평균 3,469만 원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빈곤은 더 깊어져 대구의 경우 80살 이상 가구의 절반가량인 49.4%가 월소득 1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적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1인 노인 가구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모두 받더라도 월소득이 상대적 빈곤선인 128만 원을 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대구 경북 지역 노인 10명 중 8명 이상이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일자리를 원하고 있지만 노인 인구 대비 일자리 수는 다른 광역시보다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실질적인 소득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언합니다. 특히 높은 자가거주 비율을 활용한 자산 현금화가 대안으로 꼽힙니다. 보유하고 있는 자가를 기반으로 주택연금을 확보하게 된다면 보유 중인 주택 매매 가격 1억 원당 월 평균 약 30만 원 정도 현금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연금 제도가 활성화된다면 노인분들의 빈곤 해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급증하는 재가 돌봄 수요에 맞춰 돌봄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등 지역 맞춤형 복지 체계 구축도 시급합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울진군은 지난해 방문객이 전년에 비해 8% 증가한 890만 명으로 집계됐다며 올해는 관광객 1,000만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한국관광공사의 관광 빅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동통신 데이터 기반 방문자 수와 체류 시간, 신용카드 소비액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1박 이상 숙박자 비율도 20.4%로 전국 평균 7.1%보다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관광지별 내비게이션 검색량은 후포항이 6만 8천 건, 죽변항 5만 7천 건, 덕구온천 4만 3천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쇳물을 만들기 전 철광석을 덩어리로 만드는 소결 공정에 인공지능을 도입해 조업 가동률을 평균 85%에서 99%로 높였습니다. 포항제철소는 재선부와 기술연구원 공정-DX 연구소가 함께 개발한 스마트 소결 제어 기술이 후공정인 고로 전체 생산 효율도 높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3소결에 적용한 성과를 바탕으로 2소결과 4소결 등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